보신 대로 이틀 전 전북 무주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가족 5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고 당시에 가족들이 모인 집에서 이제 기름 보일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맞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 8일에 네. 80대 노모가 사는 무주의 지택에 가족들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간 건데요. 실제 생일은 다음 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8일, 9일, 10일이 연휴다 보니까 그때 찾아가게 된 건데 그때부터 사실 날이 좀 추워졌어요. 그리고 무주 지역 날씨도 좀 쌀쌀하고 그래서 아마도 할머니께서 가족들이 좀 따뜻하게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평소에 전기장판을 사용하다 그날 하필 이 보일러를 틀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 보일러를 태우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그게 바깥으로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일가족 5명이 사망하고 지금 큰딸 1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배출하는 그 기구의 맞습니다. 작동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뭔가 악성가스들이 발생하면 외부로 나가게 하는 그 연통이 있죠. 연통 일부가 중간에 막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망이 있는데요. 망이 뭐냐면 벌레 같은 게 들어오면 집 안으로 역류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바깥에서. 이걸 막아주는 장치인데 여기가 그 흐름 등으로 막히기 시작을 했고 또 이 이음새 자체가 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일산화탄소가 집안 내부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감식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다시 재가동을 해보니까 방하고 뭐 거실이나 이런 곳에 다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서 일단 이 사건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가스 누출이 이제 상당히 위험한 거긴 한데 일산화탄소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일단은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냄새도 안 나고 아무 맛도 안 나고 색깔도 전혀 색도 전혀 변하기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만 노출이 되면 그다음부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혀 못 느끼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 사안에서 지금 1명 아직 사망하지 않은 큰딸 같은 경우에 화장실 쪽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움직이다가 거기서 쓰러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고요. 사실 예전보다는 이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고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좀 늘어드는 추세가 뭐냐면 캠핑하시잖아요. 캠핑하고 차박하시는 분들 있죠. 요즘에 부탄가스 많이 쓰잖아요. 일단 추우니까 텐트 잠그고 그 안에서 난로를 피우거나 차박하면서 그 안에서 난로를 피우거나 하게 되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시청자분들께서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대책들도 나왔는데 이번 사고를 또 막을 수 없었던 대책의 허점들도 있었을까요? 일단 2018년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수학능력 시험을 보고 펜션에 놀러 갔던 학생들 10명이 의식을 잃었고 그중에서 3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때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2020년부터 이제 펜션 같은 그런 숙박업소 같은 경우 일산화탄소 감지기 부착을 의무화했는데 문제는 이곳은 가정집이잖아요.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의무화 조치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와서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예 없어요. 기름보일러 점검을 의무화한다고 하더라도 80대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지자체 와서 그걸 의무화하겠다고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이제 날이 추워지고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중 혼자 사시는 분들 보일러 있는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에서 좀 이런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이 예전에 연탄가스랑 똑같은 건가요? 똑같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이제 태풍 흰남노의 피해로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중학생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왜 이 학생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일단 포항에서 그 태풍 흰남노 때문에 10여 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을 이제 포항시에서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유족들은 전부 지급을 받습니다만 이 14세죠. 14세 이 중학생 같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죠. 똑같은
재난을 당하고 이 시민의 이 재난에 대비해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재난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할수록 보험금을 지급할수록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여기서 어떤 함정이 있냐면 상법 규정에 네. 15세 미만자 같은 경우 보험 사고, 그러니까 이 보험 대상자로 한 보험은 무효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금융위기 때 돈이 너무 없으니까 뭐 아들 손가락을 잘라서 이걸 가지고 보험금을 신청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동 상대로 범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동이 보험 그 계약의 대상자인 그런 보험은 이게 안 되도록 무효로 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14세였기 때문에 사망 사고 관련 보험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험 제도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이번 태풍 피해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네. 이런 정말 불가항력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둘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을까요? 그걸 미리 좀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 개인이 뭐 가입하는 사망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이 뭔가 어떤 보험 사기 등 어떤 행동을 통해서 범죄 등을 통해서 보험을 타낼 가능성이 있지만 이 시민안전보험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재난이나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은 피해를 그걸 보상해 주는 건데 여기에서도 그 상법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게 버금가는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똑같은 피해를 입은 그 시민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게 상법 규정만 가지고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라고 끝낼 사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뭐 사망보험금 지급 규정에서 이제 네. 나이 제한을 철폐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얘기대로라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기준 철폐하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 하나만 보고 상법 규정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부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그걸 통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의 사건 때문에 전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자체를 없앤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예외 규정 등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지 이 조항 자체 뭐 연령 제한 같은 거를 철폐하는 방법으로 개정이 돼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